1996년 12월 27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조그만 회사는 곧 장난감 회사에 인수되었고 인기 캐릭터들의 영화 판권을 팔아 겨우겨우 살아남았죠. 바로 세계 최고의 영화 제작사 마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마블을 있게 한 모든 것을 시작한 영화 아이언맨.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왜 아이언맨이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을 생각해보기 위해 2006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MCU의 창시자 케빈 파이기는 처음부터 영화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어벤져스라는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영화적 세계관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영화의 밑그림을 그리던 2006년 마블 코믹스는 화제작 시빌워를 연재하며 엄청난 이슈몰이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당시 사업부서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시빌워의 주인공이자 어벤져스의 리더인 캡틴 아메리카가 70년 만에 눈을 뜬다. 눈길을 끌기 더 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단기 목표인 어벤져스 1편의 주인공 토르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토르를 중세 유럽에 떨어뜨려서 오래되고 웅장한 느낌의 블록버스터를 시작하는 것도 꽤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아이언맨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없어서 그 흔한 애니메이션조차 없었다는 바로 그 캐릭터였죠. 파이기는 공식적으로 말하길 마블에 남은 히어로들 중 장난감이 가장 많이 팔린 주인공이어서 회장님을 설득하기 좋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그것만이 이유였을까요? 사실 모든 것을 시작한 남자로 아이언맨이 선택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 대놓고 말하기는 힘든 비공식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죠. 수많은 슈퍼히어로들을 창조한 마블. 하지만 명성과는 달리 마블은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번의 재정 파탄을 겪은 후 회사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영화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그러나 심기일전한 영화 엘렉트라가 참패하면서 돈, 즉 수익성과 영화 제작비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지금의 마블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험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세계관의 핵심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와 닉 퓨리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겁니다. 메릴 린치에서 여러 캐릭터들의 판권을 담보로 약 5억 2,500만 달러를 조달했죠. 자칫하면 구상하고 있던 사업 전체가 날아갈지도 모르는 엄청난 승부수였습니다. 더한 비극은 그래도 돈이 모자랐다는 사실입니다. MCU 페이즈 1은 약 10억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갔는데요. 대출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죠. 그래서 페이즈 1은 유독 다른 회사들과의 합작 영화가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영화는 무려 5개의 제작사가 모일 정도였죠. 이렇게 핵심 상품들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회사들까지 끌어들였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겠죠. 혹시나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가능한 아주 믿음직한 파트너를 구해서 신용을 높이는 겁니다. 이 파트너는 영화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영상의 시작, 아이언맨이 세계관의 시작이 된 이유, 마블이 반드시 러브콜을 보내고 싶었던 파트너, 펜타곤입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할리우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의 심사에서만 통과한다면 제작사는 가장 돈이 많이 들 장면에서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관객들을 흠뻑몰이시킬 실감나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은 제작 단계에서 가장 먼저 펜타곤을 찾아가는데요. 이런 사정은 마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욱 간절했죠. 비용 절감은 물론 다방면의 지원을 위해 국방부는 반드시 잡아야 할 정말 간절한 파트너였습니다. 한편 당시 국방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전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죠.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면서 국방부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펜타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면서 이미지를 반전시킬 만한 노림수가 필요했는데요. 이럴 때 사용되는 건 언제나 그렇듯 영화죠. 따라서 마블은 아이언맨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천둥의 신인 토르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펜타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미국의 이상인 캡틴 아메리카는 캐릭터의 특성상 중간을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섣불리 신념이나 애국심을 강조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언맨은 잘만 각색하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군도 지켜 세워주는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반전주의자는 미사일을 불태우고 군수산업을 해체하는 CEO를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군부 예찬론자들도 아이언맨이라는 인간 병기가 생겼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회장이지만 그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정의에 대한 고민을 던집니다. 따라서 원작에서 열폭하는 찐따나 다름없었던 이 히어로는 잘만 만지면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수 있는 스타일,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남자로 가장 적격자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아이언맨의 제안서에 화답하고, 마블은 펜타곤과 합심하여 새로운 세계의 포문을 엽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뽕영화 아이언맨. 대박을 노리는 영화사와 이미지 회복을 노린 정부의 합작. 영화 속에 숨은 두 조직의 공조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I'd like to show you firsthand. All I want is a serious answer. Okay, here's serious. My old man had a philosophy. Peace means having a bigger stick than the other guy. It's a great line. 토니가 믿는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신념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전략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이 이끄는 세계 평화. 이것을 정치학 용어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죠. 가히 최강의 무기라고 일컬어지는 제리코 미사일을 미국이 개발하는 것은 평화지만, 다른 이들이 범접하는 것은 위협입니다. 그것은 팍스 아메리카나, 즉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카메라는 적국과 미국의 우열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적진의 언어들을 고사하는 텐링즈는 주로 내려다보는 느낌을 주고, 아이언맨이 등장할 때에는 올려다보는 시선을 주죠. 그리고 마침내 미군이 국민을 구할 때 카메라 앵글은 더 급한 상향각을 그리며 극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아이언맨은 캡틴 아메리카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성조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행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는 기분이 들죠. 영웅을 탄생시키고 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인센의 뒤. 마침내 로드가 토니를 구해내는 순간, 군수산업의 해체를 발표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 기술보다 파일럿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공군 기지. 이것들은 몰랐던 군의 진심일 수도 있고, 또는 국민이 원했던 군사적 정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Would also call that war profiteering. Tell me, do you plan to report on the millions we've saved by advancing medical technology or kept from starvation with our intellicrops? All those breakthroughs, military funding. 부강한 군은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군은 사회의 많은 발전에 이바지하죠. 그래서 로드는 술에 취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인이 양복에 큰 자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로드의 이런 자아실현은 정말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의 치중 진담에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 나아가 군으로 대표되는 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스며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이언맨에는 군대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아이언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죠. 히어로 영화치고 액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장면을 뽑으라면 바로 굴미라의 공중전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언뜻 보아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제작비는 여기서 세이브되었습니다. 아이언맨과 공중전을 벌이는 이 전투기들은 실제 공군이 사용한 전투기들입니다. 전투기들을 그냥 움직일 수는 없겠죠. 실제 현역 군인들이 촬영에 동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가 미확인 비행체를 다루는 이 동선, 사실 이게 신선했는데요. 바로 실제 비행 전술이 공유되었습니다. 전쟁 영화도 아니고 일개 히어로 영화에 약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군사 자원들과 현역 군인, 그리고 실제 전략까지 동원되었다니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소탈한 성격. 부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 재밌다는 것을 알려준 새로운 영웅. 제멋대로의 마이웨이지만 가슴속에는 신념이 있고 책임과 소명은 다하는 남자 토니 스타크. 하지만 교양이 있는 지성팬이라면 그에 뒤에 숨겨진 치밀한 셈법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한 남자 아이언맨 해석이었습니다.